교육의 박혜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교과별 전문과정 관광 레저 교과에 관련된 관광교과 기초교과를 가지고 제가 디지털 에듀테크를 이용한 다양한 수업 방법이나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시는 1차시부터 10차시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에듀테크를 활용한 관광 레저 교과 수업 혁신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이후에 수업 전 또는 수업 중 수업을 끝내고 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으로 3, 4차시에 디지털 도구를 실습한 후 5에서 7차시 이 3시간 동안은 프로젝트 수업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8에서 10차시에서는 관광 레저 서비스 분야를 예측하는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에듀테크를 활용한 관광 레저 교과 수업 혁신 사례. 작년에 관광 서비스 교과에서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단원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관광 서비스의 대단원 1에서 소단원 2를 선택해서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한 관광 산업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제작한 뉴스를 서로 발표하는 수업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 반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네이버 폼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잽 퀴즈앤을 활용해서 이론 수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된 책을 함께 읽고 그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진 후 기본적인 산업 및 직무에 관한 최신 동향을 조사하고 기업체를 선정하고 미래 유망 직업을 조사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해가는 과정을 하는지를 교사로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연을 보여준 후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발표하고 발표한 내용들을 패들렛에 공유해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멘티미터를 이용해서 산업별 워드 클라우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가장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서 모둠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과 내용을 정리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흥미있어했던 부분이 관광 서비스 안에 들어있는 정찬율이 9코스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론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잽에 있는 이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의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산업 이론을 설명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모둠을 통해서 함께 이제 퀴즈를 풀었던 이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산업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직접 빌려서 그 시간을 1시간은 이제 도서관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관련된 이제 책을 읽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관광 산업의 직무 및 이런 어떤 최신의 동향을 비카인즈 네이버의 데이터 랩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조사하는 과정들을 함께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그 카드 뉴스를 이제 만들기 전에 질문 카드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각자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송한데, 이제 관광 관련된 어떤 기관이나 이런 곳에 자격, 채용 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 조사하면서 학생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역량들을 서로 이제 파악하는 시간들을 갖고 이렇게 직업을 조사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몰랐기 때문에 챗 GPT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어떤 수행 순서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교사로서 먼저 시연을 보여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미래 죄송한데, 유망 직업을 볼륨 조사하고 좀 그리고 높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채팅창에 조금 소리가 작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조금만 제 키워주시면 소리가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볼륨을 올렸는데 목소리가 아직도 많이 작을까요?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네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이제 괜찮을까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소리 볼륨을 제가 한 중간 정도로 해놨었는데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제작하고 관광 산업카드 뉴스를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패들렛에 모든 학생들의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이제 게시해서 피드백 활동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관광 산업의 개념 정리는 멘티미터를 활용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수업을 맨 처음에 제시한 이유는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느끼시겠지만 관광교과에서 실무교과는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려움이 좀 덜한 것 같은데 기초교과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수업 집중하는 것들을 너무 어려워하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솔직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조금 지원을 받아서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본 이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 내용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 3차 시에는 기본적인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디지털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멘티미터, 그다음에 캔바, 패들렛, 카웃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사용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멘티미터는 교사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인터넷 주소로 접근하고 교사는 질문을 하고 학생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가 질문을 작성하고 응답 또는 QR코드를 학생에게 보내면 학생들은 별도의 어떤 다른 어떤 걸 가입할 그런 것도 없이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학생들이 편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시간으로 교사와 학생의 의견이 가능하고 특히나 이제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의 그런 어떤 답변이 어느 한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것, 사람들의 생각이 얼만큼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캔바입니다. 어, 저는 사실 미리 캔버스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미리 캔버스는 이제 유료 계정을 보통 많이 이제 쓰게 되다 보니 이제 교사 인증을 통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캔바를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캔바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 캔바는 사진, 일러스트, 동영상 등 원하는 시각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캔바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제작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소셜미디어의 디자인을 만드는 것, 화이트보드, 동영상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AI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AI 문서 작성 기능이 가능합니다. 캔바와 미리 캔버스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인이 사용하기에 훨씬 더 편리한 환경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미리 캔버스지만 미리 캔버스는 무료 계정을 가지고 하는데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유료 결제를 해야 되고 연간 한 16만 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 인증을 하고 캔바를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패들릿입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가상 게시판에 콘텐츠를 구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패들렛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기능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패들렛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패들렛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카웃입니다. 퀴즈앤을 통해서 우리가 퀴즈를 만들어서 풀 수 있지만 카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료 결제를 했을 때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무료인 상태에서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단원 정리의 어떤 개념으로 퀴즈나 또는 어떤 그 OX 문제를 그 아이들에게 제시하거나 학생들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카웃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교육 내용을 퀴즈로 만들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는 플랫폼 서비스인데 저도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 카우스를 통해서 문제를 5개에서 한 7개 정도를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는데 학생들이 집중하는 그런 그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이 퀴즈를 풀기 위해서 교과서를 한 번 더 들춰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 즐겁게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같이 한다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카웃은 특정 교과 템플릿을 이렇게 사용해서 다양한 모드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만들고 핀번호를 생성해서 학생들에게 이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 QR코드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 QR코드가 커져서 아이들이 이제 이걸 보고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같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퀴즈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빨리 정답을 많이 맞춘 학생들을 이렇게 시상대 위에 올려서 학생들이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름 경쟁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하는 프로그램이 카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좀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차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멘티미터를 활용해서 캔바를 이용해서 패들렛을 사용해서 카웃을 이용해서 관광교과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멘티미터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멘티미터로 질문을 만드는 과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만들고 응답 횟수를 조정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답변을 한 번 할 수 있는지 뭐 3개 정도를 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직관적으로 들어가셔서 다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초대하고 초대 코드를 보여 아이들에게 이제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면 학생 화면에서는 질문이 이렇게 보이고요. 질문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학생의 응답 결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자연관광자원의 사례를 적어보세요 했을 때 학생들의 의견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겹치게 되면 그 부분의 글자가 크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거구나. 아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캔바는 가장 먼저 교사 인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서 PDF 파일을 생성한 후 캔바 사이트에서 어떻게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는지 이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차례대로 예시를 들여서 제시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어도 어떤 분이 만약에 이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지역별 관광자원 탐색 협동 학습을 위한 뭐 샌드박스 그다음에 이 내용 화이트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패들렛을 이용해서 이제 뭐 샌드박스를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단계별로 각각의 기능 부분을 다 클릭을 해드려서 어디를 만지고 어디를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어떤 질문지 그리고 어느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클릭을 해야지만 내용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지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카웃입니다. 카웃에는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만들기 같은 경우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카우 생성기나 이런 것들 AI 지원도 있지만 빈 캔버스를 눌러서 생성을 누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퀴즈로 할 건지 아니면 OX로 할 건지 뭐 퍼즐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퀴즈를 입력하고 보기와 정답을 입력한 이후에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할 경우에는 뭐 검색을 해서 사진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컴퓨터 안에서의 그런 그 자료들도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핀 번호 또는 이렇게 QR코드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쉽게 들어와서 함께 퀴즈를 풀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보통 별명으로 들어와서 하고요. 퀴즈를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강의실 공간 안에서 함께 학생과 교사가 퀴즈를 풀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지역별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 수업의 개요를 먼저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 단계별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수업 결과물의 예시와 토론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개요는 일단 수업의 목적, 주제, 그리고 수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AI 도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가장 앞장에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차시별로 활동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면 좋은지 5차시, 6차시, 7차시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먼저 앞에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리엔테이션, 과제부여, 그 다음에 정보탐색 앞에 가장 먼저 수업 혁신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이용해서 에듀테크를 어떤 것을 이용해서 어떤 단계를 진행을 할 건지를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도를 확인하고 주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멘티미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내 관광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관광상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아이들이 솔직히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면 경주가 어디에 있는지 뭐 부산이나 뭐 광주나 이런 그 도시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그래도 알고 있는데 뭐, 뭐 고성이 어디에 있는지 뭐 그다음에 부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상품의 어떤 개념, 그런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함께 그런 지역에 대한 의견들을 물어보는 과정, 이것들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관광상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챗 GPT를 이용해서 이제 스마트 조력자, 즉 GPT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도움받아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요즘 아이들이 이제 챗 GPT를 이용해서 정답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성되어서 나오는 어떤 답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인터넷 활동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예의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에티켓까지도 같이 겸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어떤 단순하게 어떤 프롬프트에 집어넣는 그 명령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오는 결과물만을 얻기 위해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얼마든지 이것을 재가공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 인터넷의 그런 어떤 이 가상 공간 안에서 학생들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수업 목표에 대한 정렬을 제시해서 내용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심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챗 GPT에 지역 자원의 관광 상품화 개념을 알려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나면 나오는 답변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나서 관심 지역을 선정한 후 팀 구성 및 관심 지역을 서로 공유해서 겹치지 않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습 지시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는지 입력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 파일 만들어서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요약.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아예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도 음슴체로 해줘. 그다음에 뭐 표로 만들어줘.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해줘. 뭐 몇 가지로 만들어줘. 이렇게 구체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학생들에게 이제 알려주면서 학생들과 함께 이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팀별 결과물을 제출하고 그리고 공유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 이 타겟과 관광 테마를 선정하는 이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시 파일도 이제 보여드리면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는 관광 테마를 선정할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내가 선정한 지역이나 내가 선정한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우리가 모르는 그런 내용들도 충분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들을 중간중간에 진행을 하면서 수업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별 주요 관광지 소개 자료를 우리가 제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작을 한 다음에 관광 일정을 구성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관광 일정을 구성하고 결과물 공유한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한 다음에 구글맵을 이용해서 위치를 함께 검색하고 그리고 이동 시간이나 거리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정 구성 및 결과물을 공유하고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여기에 이야기를 입혀서 스토리텔링을 할 건지 상품명은 어떻게 할 건지 슬로건은 어떻게 제시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챗 GPT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캔바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감각적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듀테크 툴을 이용해서 카드 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에 보면 유의점 그리고 만드는 과정 이 과정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결과물은 패들렛을 이용해서 공유하고 함께 피드백을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업을 이제 그 공유하고 발표할 때 질의응답하는 이 과정도 준비를 시켜서 어떤 질문이 올지 또 어떤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형식이나 정보 전달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분야를 나누어서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교사로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준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 활동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아이들 패들렛의 피드백 기능을 이용해서 조언이나 칭찬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활동하게끔 그래서 결국 팀별 포트폴리오 예시는 이런 식으로 제시해서 5, 6, 7차 여행 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3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미래사회 관광 레저 서비스 분야를 예측하는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맨 처음에 관광 레저 서비스 분야 트렌드를 분석하고 챗 GPT를 활용해서 미래사회 산업별 분석을 한 후 관광 레저 서비스 분야 미래사회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구상하게 되는데요. 관광 일반이라고 하는 교과 안에 3단원인 관광 사업을 가지고 이런 여행업부터 시작을 해서 기타 관광 사업까지 있는 이 내용들을 여기에 있는 이런 그 AI 도구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제시를 하고 마찬가지로 8차 시, 9차 시,
10차 시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알려드린 후 똑같이 앞부분과 동일하게 모든 구성은 어떻게 하고 트렌드 분석은 어떻게 하고 정보 탐색, 아이디어, 과제물 제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패들렛을 활용해서 산업별 모둠을 구성하고 이후에 엑스마인드를 사용하는 방법, 이건 이제 그 기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좀 찬찬히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앱을 클릭하고 이렇게 방법을 먼저 알려드려서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누구나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활용해서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는 어떤 이런 방안이나 이렇게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걸 분석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그 다음에 이제 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챗 GPT를 활용해서 트렌드 심화 분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챗 GPT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내가 특성화 관광고등학교에 이제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걸 분석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과정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이렇게 다 단계별로 이렇게 어,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9차 시에는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이제 그 문제 해결 능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이나 이런 어떤 아이들이 뭔가 기획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별 미래사회 분야의 프롬포트를 생성하고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또 단계별로 설명을 한 다음에 8차 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입력해서 우리가 정보를 추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과정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나와지는 결과물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산업별 미래사회 분야의 어떤 직무 분석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한 후에 이제 산업별 미래 직무 포스터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 코디네이터의 직무를 나타내는 이미지 한 장을 생성해 줄래? 이렇게 했을 때 코디네이터의 어떤 모양을 AI가 이렇게 시각화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런 어떤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무슨 직업인지 유추가 가능하게 다양한 상황들이나 설정들이 추가됐으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앞부분에서 굉장히 단순한 어떤 이런 그 여행 코디네이터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조금 더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자세하게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각화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직업별 매칭의 정확도가 훨씬 더 향상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린 다음 패들렛에 이제 산업별 자료를 게시하고 그리고 나서 패들렛에 이제 산업별 직무 포스터도 이렇게 게시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한 후에 이제 마지막 10차 시에 이제 포스터를 게시한 이후부터 산업별 직무 포스터를 통한 미래 일자리 정보를 습득하고 구직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미래 사회의 어떤 산업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앞부분에 이제 게시했던 이 포스터를 중심으로 구직 활동과 구인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산업별 직무 포스터를 통한 미래 분야 일자리 정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그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구직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에 어떤 단계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 진행 과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학생당 1인 학생 한 명이 무조건 하나의 직무에 지원을 하고 희망하는 직무 분야의 댓글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지원자 분석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함께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지를 통해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굳이 구인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산업별 미래 분야, 그 미래 분야가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예측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뭐 그 승무원을 꿈꾸는 친구 아니면은 뭐 호텔업을 꿈꾸는 친구 이렇게 해서 조사한 자료를 요약해서 이제 패들렛에 이렇게 각자의 모든 것들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미래 그 직업을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직무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게끔 내용들을 진행을 한 후에 멘티미터를 활용해서 교과 내용을 정리하는데 멘티미터 내에 랭킹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희망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신 후 그 다음에 이제 어, 여행업의 미래 분야 직업 중 어떤 직무로 지원을 희망하나요?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1위에서 3위에 랭킹이 된 그런 어떤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고 전체 결과나 이런 전체 결과를 공개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져보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14시의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저는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음, 혹시 질문 제가 받으면 되는 걸까요? 질문 혹시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지금 프로젝트 주제 제시, 안내, 프로젝트 질문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런 과정은 없는지요? 이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반영을 해서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그 질의응답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광레저 교과 분야에서는 디지털 도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수업이 설계되고 운영되는지 배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경험을 차분히 상세하게 풀어주신 박혜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네, 저희 8시 반에 4교시 시작할 거고요. 잠시 휴식 시간 취한 뒤 2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